메디슨 빠지고 3골 득점. 손흥민의 대활약. 메디슨이 문제였을까? 경기가 잘 풀렸던 이유. 조기 교체 후 토트넘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제임스 메디슨이 토트넘의 저하된 경기력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다. 토트넘은 19일 오후 8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4-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7위로 도약했다. 토트넘은 3주 만에 돌아온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경기를 주도했다. 여전한 감각의 손흥민은 전반 16분 특유의 손흥민 존에서 날카로운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한 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 18분 모하메드 쿠두스에게 선제골을 험납하면서 끌려가기 시작했다. 계속 기회를 엿보던 토트넘은 전반 36분 메디슨이 준 패스를 데얀 쿨루셉스키가 선제골로 만들면서 1-1로 균형을 맞췄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른 교체를 단행했다. 메디슨을 빼고 파페 마타사르를 투입했다. 전반 동안 준수한 활약을 하던 메디슨이 갑작스럽게 교체되자 부상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 중계 화면에 잡힌 메디슨의 표정은 다소 어두웠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 동안 달라진 경기력을 보였다. 후반 6분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브 비수마의 역전골을 시작으로 손흥민이 유도한 자책골과 복귀골이 터지면서 3골을 연달아 가져갔다. 종료전에는 쿠두스가 과격한 행위로 다이렉트 퇴장을 받으면서 10명이 된 웨스트햄을 상대로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했고 4-1 역전승을 마쳤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술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고 꼽았다. 매체는 웨스트햄이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토트넘은 12개의 코너킥을 시도했다. 이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반전에서 그 어떤 팀보다 많은 수치지만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반 동안 코너킥 전담 키커는 메디슨이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진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면서 매체는 메디슨은 토트넘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지만 하프타임에 사르와 교체됐다. 이는 중원의 역동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이었다. 메디슨이 반드시 잘못했단 건 아니지만 사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후 메디슨의 교체가 전술적인 이유였음을 밝혔다. 그는 중원에 더 많은 기동력이 필요했다. 사르에겐 그런 게 많았다. 에너지와 스피드가 넘친다. 그는 우리가 중원을 장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전반적인 플레이가 개선되었고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전은 뛰어났다. 템포를 올리고 양질의 축구를 했고 필요할 때 수비했고 마무리도 제대로 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메디슨은 시즌 초 토트넘 최고의 이적생으로 평가받았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이후 팀에 부재했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메웠다는 평을 받았고 손흥민과 찰떡같은 호흡으로 개막 후 10경기 무패 행진에 일조했다. 그러나 장기 부상 이후에는 컨디션이 크게 저하됐고 부진이 길어졌다. 개막 후에는 리그 8경기에서 2골 4도움을 추가하며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이전만큼의 영향력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첼시에서 뛰었던 카스카리노는 메디슨을 선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미러를 통해 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에 메디슨을 뺀 점이 마음에 들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 참사 이후 모든 선수에게 그들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줬을 거다. 메디슨은 작년에 중요한 영입생이었고 그가 교체의 뜻을 이해했을 거다. 그는 코너킥에서의 수준에 대해 반성할지도 모른다고 혹평했다. 이어 메디슨은 더 이상 유망한 젊은 선수가 아니다. 그는 다음 달에 28세가 되고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야 한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제외됐고 토트넘에서 선발 자리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여기에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22일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등에서 스카우트로 일한 믹 브라운의 인터뷰를 전했다. 브라운 역시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감독은 때때로 그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그는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에 따라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예를 들면 웨스트햄전 같은 경기에서 메디슨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팀에서 빼면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봤고 이제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수가 천하의 레비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역대급 재능 1345억 매각 기회 놓친 후 영원의 판매. 수익 사업에는 도 같은 다니엘 레비 회장도 실수를 한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21일 한국 시간 전 토트넘의 선수 델레 알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자유계약 선수이다. 데이비드 플랫은 과거 토트넘이 그를 8천만 파운드 이상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라고 보도했다. 알리는 2015-16 시즌을 앞두고 MK 돈스를 떠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 토트넘에서 알리는 타고난 센스를 바탕으로 어린 나이답지 않은 침착한 경기 운영, 뛰어난 테크닉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첫 시즌부터 알리는 리그 33경기에서 10골 9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듬해엔 37경기에 출전해 18골 9도움을 올렸다. 이에 현지에선 알리를 프랭크 램파드의 후예라고 불렀으며 일각에선 마이클 오원 이후 대가 끊어진 잉글랜드 출신 발롱도르 위너가 될 것이란 희망찬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토트넘 데뷔 이후 첫 두 시즌 PFA 올해의 영스타상을 수상했으니 합당한 기대감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다시피 알리는 이후 매 시즌 기량이 수직 하락하며 에버턴, 베식타시 등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역대급 유망주가 등장했단 기대감이 가득했던 토트넘 입장에선 아쉬움을 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레비 회장이 땅을 치고 후회할 법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다. 바로 알리를 이적료 없이 떠나보낸 것이었다. 매체는 과거 토트넘의 스카우터로 지낸 플랫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토트넘에서 내 역할은 컨설턴트와 스카우트였다. 고 운을 뗀 뒤 알리를 영입했던 시기를 회상했다. 어린 알리의 재능을 확신한 플랫은 토트넘을 설득해 우여곡절 끝에 뉴캐슬, 아스톤 빌라 등의 관심을 받던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토트넘이 알리를 영입한 금액은 500만 파운드, 약 89억 원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토트넘이 알리를 영입한 타이밍은 기가 막혔으나 매각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에 있다. 플랫은 한때 토트넘은 알리를 8천만 파운드, 약 1345억 원 이상에 판매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갖췄었기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3. 91년생 아자르. 레전드 매치 출전의 팬들은 한숨. 쟤는 왜 대체 저기서 뛰냐. 그냥 좀 열심히 뛰지. 20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4 넥슨 아이콘 매치에서 실드 유나이티드 수비수팀과 FC 스피어 공격수팀을 4에서 1로 대파하며 화려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매치는 축구계를 대표하는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친 특별한 경기로 티켓은 발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되었고 64,21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응원 열기를 더했다. FC 스피어는 세계적인 공격수들로 구성된 팀으로 티에리 앙리가 감독을 맡고 박지성이 코치로 함께했다. 주장은 첼시의 전설 디디에 드록바가 맡아 공격력을 이끌었다. 이에 맞선 실드 유나이티드는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이 지휘하는 수비수팀으로 리오 퍼디난드가 주장으로 나서 수비의 벽을 구축했다. 코치는 이영표가 맡아 양팀 모두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겼다. 경기 초반부터 실드 유나이티드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이 돋보였다. 전반 13분, 야야 투레가 절묘한 침투로 세이도르프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어 전반 21분에는 세이도르프가 장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관중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관중석은 끊임없이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며 경기에 빠져들었다.
후반전에도 실드 유나이티드의 기세는 이어졌다. 후반 9분, 박주호가 빠른 역습 상황에서 세이도르프의 패스를 받아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다. 특히 박주호의 골은 실드 유나이티드의 수비와 공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후반 35분에는 마스체라노가 부드러운 드리블로 골키퍼를 제치고 쐐기골을 넣으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FC 스피어는 경기 내내 실드를 뚫지 못하며 고전했지만 후반 막판 박지성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을 선사했다. 그는 무릎 상태로 인해 코치 역할만 맡기로 했으나 후반에 안정환과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다. 박지성이 몸을 풀자마자 경기장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교체 후 곧바로 페널티킥 기회를 얻은 박지성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팬들의 추억 속 아이콘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관중들은 위송빨의 응원가를 부르며 박지성의 골을 축하했고 중계 화면에는 박지성의 활약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팬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드 유나이티드의 4에서 1 승리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 축구계를 풍미한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친 경기에서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을 압도하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여러 가지 관심을 모은 경기답게 설왕설래가 오갔다. 특히 에덴 아자르의 존재도 큰 관심을 모았다. 스피어 팀에서 뛴 아자르는 이 경기에 나온 선수 중 유일하게 90년대생이었다. 1991년생 아자르는 단순하게만 보면 손흥민이나 모하메드 살라, 1992년생, 보다 단순히 한 살 많은 것이다. 실제로 아자르와 동년배인 케빈 데 브라위너는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미드필더로 맹활약하고 있다. 충분히 노장인 나이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역 생활이 더 연장된 것을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빠른 은퇴이기도 하다.